자, 안녕하세요. 축생TV 토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는 좋았죠? 일본 마인.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저께는 뭐 안 갈 수가 없었던 경기라서 넬리픽으로 1마 야구 축구 다 1마 갔고 6대3 4대0. 주력은 1마1마의 삼성화재 승, 해축 주력은 루마니아 승, 북아일랜드 승, 포르투갈 마인 승. 호날두가 2골 1어시스트 기록했네요. 루마니아 이 경기는 뭔 관중 폭동인지 아니 인종차별 발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추가 시간 4분을 주어졌는데 4분에서 이제 루마니아 프리킥 찬스인데 막 선수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싸우고 막 그러더니 코소보 애들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라커룸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연기 처리가 됐죠. 아마 적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무기한 연기 처리가 됐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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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제 다 맞췄지 어제. 포르투갈, 세르비아, 프레, 캐나다. 자, 아침 NBA 시작해봅시다. 12경기가 있는데 오늘도 좋아 보이는 경기 많고 오늘 결장자들이 굉장히 많은 팀들이 많죠. 참고하셔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자. 자, 첫 번째 경기부터. 자, 첫 번째. 인디애나 마이애미 봅시다. 자, 인디애나 마이애미 지금 5승 6패로 5위를 달리고 있는 인디애나와 4승 6패로 9위를 달리고 있는 마이애미 대결인데, 자, 이 두 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올랜도, 맨캐로 없는 올랜도한테 94대 90으로 졌어요. 90점밖에 못 내면서.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인디애나 요즘 골 때리죠. 얘네는 진짜 웃겨요. 최근에 이긴 팀들 보면은 뉴욕 닉스, 댈러스 매버릭스, 보스턴 셀틱스 이런 강팀들은 다 이기고 진 팀들은 뱅케로 없는 올랜도, 샬럿, 뉴올리언스 하위 팀들한테는 지고 상위 팀들은 발라버리는 좀 특이한 놈들이에요 우리 시즌에. 자, 일단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결장자들이 좀 있죠. 램하드 결장이고 네스미스 결장이고 그다음에 센터진 막 와이즈먼이 이제 부상으로 이제 장기 결장에다가 아이지아 잭슨까지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하면서 마일스 터너 외에는 일단 빅맨 자원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뎁스도 얇고. 자, 마이애미도 마찬가지죠. 지난 경기 디트로이트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2점 차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 5경기 1승 4패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자,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지미 버틀러가 없다 보니까 뭐 지난 경기 타일러 히로가 40득점 냈죠. 40득점 냈는데 지미 버틀러가 없다 보니까 공수에서 굉장히 좀 허점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마이애미는 원래 주전 자원들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벤치 뎁스도 굉장히 얇은 팀이고. 자, 이 경기는 일단 3점 야투율은 여러분 뭐 인디애나 3점을 여러분들 다들 뭐 인정하시긴 하겠지만 3점 야투율 5위가 마이애미예요. 11위가 인디애나고. 마이애미 3점포 뭐 외곽 대결하면 인디애나가 압승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마이애미도 만만치는 않은데 일단 버틀러가 없다는 부분은 누가 없다고 해야 될까? 근데 버틀러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뭐 특히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죠. 이 경기는 인디애나 야구세를 보겠습니다. 인디애나 야구세. 근데 인디애나가 워낙 도깨비 같은 팀이라 가지고 데려가야 될지 말지 모르겠고, 이 경기는 어느바는 언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 경기 그냥 승패 어느바 다 갖다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중들이 전쟁에서 코소보 학살 조롱 노래를 불렀다고? 이러면은 진짜
어차피 근데 이게 배트맨은 우리는 일요일까지 아마 이게 경기가 재개 안 되면은 이거는 적중 특례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건 그냥 특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한 연기죠. 자, 올랜도 매직과 필라델피아 경기. 자, 올랜도 7승 6패로 3위를 달리고 있는 올랜도. 필라델피아 2승 9패로 14위의 필라델피아. 배당은 올랜도의 약 정배가 주어졌는데, 자, 올랜도 좀 재밌는 팀이죠. 벤케로, 팀의 그 전력의 50%를 가지고 있는 벤케로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5번을 맡고 있는 웬델 카터 주니어가 없는 상황에서 4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벤케로가 빠지면서 5연패에 빠지더니, 그 다음에 4연승이에요. 그런데 상대를 잘 보면은, 누구였냐? 뉴올리언스, 바보팀이죠. 워싱턴, 수비 꼴찌팀이죠. 샬럿, 뭐 올해는 조금 낮긴 낮지만 하위팀이죠. 직전경이 인디애나, 이렇게 약간 약팀 상대로 지금 4연승을 달려가지고 올랜도가 지금 물론 앞선 수비 뭐 워낙 포워드 라인이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필라델피아는 뭐 2승 9패 14위 팀입니다. 지난 경기 클리브랜드 상대로 8점차로 패배당했는데 그 경기에서는 뭐 질 수밖에 없었죠. 조엘 엠비드 결정했죠. 백투백이었기 때문에. 폴 조지 결정했죠. 타이런 맥시 결정했죠. 3인방인데 3인방이 다 빠졌어요. 자, 오늘은 맥시만 결장이고 폴 조지하고 조엘 엠비드는 출전을 한다.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맥시가 지금 빠져 있는데 벤치에서 나오는 신인 자레드 맥케인 있죠? 맥케인이 지난 경기도 34득점에 15어시스트 기록했어요.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1번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라우리보다는 그 자레드 맥케인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예. 자, 올랜도가 물론 어제 KB가 홈에서 18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올랜도도 홈에서 지금 13연승을 달리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비타제가 올랜도의 5번 비타제가 인사이드에서 좀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있긴 있지만 오늘 대적해야 될 상대는 조엘 엠비드하고 드러먼드예요. 드러먼드가 GTD로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는 폴 조지가 이제 폼이 서서히 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쪽으로. 필라델피아의 프랜승 언더. 자, 다음 토레이와 디트로이트 대결. 자, 토론토 2승 10패 15위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 토론토. 디트로이트 5승 8패 10위. 자, 토론토 총체적 난국이죠. 지난 경기 수비 안 좋은 미러키 벅스 상대로 85점 올렸습니다. 85점 올리면서 14점 차 패배당하면서 5연패. 토론토는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전력은 아마 서울 삼성이랑 붙으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해서. 부상자 봅시다. 스카티 반스 부상. 공수에서 핵심 스카티 반스 부상. 브루스 브라운 부상. 올리닉 계속 부상. 퀴클리 부상.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주전 라인업이 나비온 미첼하고 그레이드 딕하고 뭐 아바지하고 알지 바렛하고 야구퍼들이 있긴 있는데 1번을 맡고 있는 다비온 미첼 너무 떨어지죠. 너무 떨어지고 그레이드 딕이 지난 경기도 30점 냈나? 예. 뭐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긴 있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원래 벤치 자원을 뛸 놈들이 주전으로 나오다 보니까 벤치 뎁스는 완전히 바닥이고 없어요. 네, 오늘 토론토의 야구퍼들이 상대한 선수가 듀렌이기도 하고 스튜어트기도 하고 고전할 가능성이 많고, 자, 디트로이트는 지난 경기 미러키한테 얘네 둘 다 지난 경기 미러키한테 패배를 당했는데 7점차로 패배를 당했죠. 근데 그 경기는 미러키 상대로 7점차 패배 당한 경기는 그때 쿤보한테 59실점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디트로이트가 그 전날 마이애미하고 백투백 연장 혈투를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였다. 자,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커닝햄, 아이비가 이끄는 백코트지는 토론토를 상대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RJ 바렛은 토비아스 해리스가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 경우에 디트로이트 승리 보고요. 오너바는 오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알겠나? 아니, 그냥 대충 결과만 듣나? 내용이 들려요? 말이 좀 느리게 할까? 자, 다음 애틀란타 워싱턴. 자, 애틀란타 5승 7패, 워싱턴 2승 8패입니다. 자, 애틀란타 지난 경기 보스턴 셀틱스 상대로 1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패에서 벗어났죠. 보스턴을 잡았습니다. 그날 경기에서는 트레이 영이랑 헌터랑 결정을 했던 경기예요. 그런 경기에서 이겼다. 주작인가? 그날 경기에서 일단 뭐 이번을 맡고 있는 다이슨 다니엘스가 커리어 하이 28득점으로 맹활약을 펼쳤고, 애틀란타 핵심은 뭐 트레이 영도 있고 카펠라도 있긴 있지만 핵심은 제일런 존슨이죠. 제일런 존슨. 지난 경기도 트리플 더블 18득점 10 어시스트 13리바운드. 그 다음에 뭐 빅맨 자원이 오콩무하고 카펠라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보스턴 상대로 리바운드도 9개를 더 잡으면 승리를 거둔 애틀란타고, 자, 워싱턴 지난 경기 샌안토니오한테 9점차 패배 6연패. 샌안토니오 상대로 워싱턴의 뭐 지금 알렉스 사르하고 발렌시너스가 5번을 받고 있긴 있는데, 웬반야마 상대로 뭐 일단 그날 경기에서 팀 리바운드 마이너스 11개 기록했죠. 11개. 자, 이 경기는 워싱턴이 어제 세나한테만 9점으로 졌고 6연패 동안에 다 두 자릿수 점수로 패배를 당했어요. 근데 이 경기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애틀란타 오늘 트레이 형 출전하죠. 트레이 형의 나이슨 다니엘스, 그 다음에 올 시즌 전체 드래프트백 1순위 3번의 리자시에, 그죠? 그 다음에 지난 경기 트리플 더블 기록한 제일런 존슨, 이렇게 다양한 스코어들이 포진한 애틀란타고, 워싱턴은 뭐 조던 프라고 클리발리아가 뭐 팀을 이끌고 있고, 벤치에서 키스퍼트가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얘네 두 팀의 그 특징은 뭐예요? 페이스 4위 팀이 애틀란타입니다. 2위 팀이 워싱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들은 뭐 1분에 4번씩 공격을 할 수 있는 팀들이고, 그만큼 트랜지션이 빠른 팀이고, 수비가 개파인 팀이죠. 워싱턴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30개 팀 중에 32. 애틀란타는 26위에요. 그러니까 페이스 굉장히 빠르고 수비 개파인 팀들이 맞붙는 대결. 그래서 이 경기의 기준점이 이렇게 높게 잡힌 거예요. 241.5. 그래도 오버 봐야죠, 이 경기는. 예, 그래도 오버. 핸디는 9에서 9는 조금 워싱턴을 보자니 9 핸디면 또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애틀란타가 그렇게 학살로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오바. 240 두렵지 않습니다. 오바. 그 다음에 애틀란타 승. 핸디를 가져가면 그래도 애틀란타를 봐야 되겠죠. 예, 워싱턴을 봤을 때는. 다음 경기 클리브랜드와 시카고. 자, 클리브랜드 할 말이 없는 팀이죠. 13승 무패입니다. 13승 무패. 클리브랜드의 약점이 뭘까요? 클리브랜드의 약점을 말씀해 주실 분. 루마니아, 코소보 결국 안 나서 몰수패 확정이 됐어요? 진짜? 오, 그러면 3대 0이잖아. 3대 0 아니에요? 자, 다시. 클리브랜드의 약점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백코트 듀오. 도노반 미첼과
갈란드. 그 다음에 벤치에서 가장 강력한 루버트가 있고 30개 팀 중에 가장 인사이드가 강한 트윈타워 앨런과 모블리가 있고 오늘 근데 모블리하고 앨런하고 지금 GT가 걸렸는데 한 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희에게 마인을 안 주는 게 약점이에요. 마인을 안 줘요.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좀 마인을 안 주고 있죠. 근데 클리브랜드는 일단은 마인보다는 올해 승은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오버가기 좋은 팀이에요. 오버가기 좋은 팀. 오펜시브 레이팅 2위 팀입니다. 2위 팀. 자, 시카고. 지난 경기 뉴욕 니스 상대로 1점차 승리 거뒀죠. 예. 잭라벤이 결승골 터트리면서 31점으로 맹활약을 펼치면서 전쿼터 29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강력한 득점력을 보인 시카고 불스. 근데 시카고는 약점이 일단 주전 자원들의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벤치 뎁스가 얇죠. 그러다 보니까 러닝 타임이 좀 길다는 약점이 있긴 있는데, 자, 30개 팀 중에 페이스 1위 팀이 시카고입니다. 아까 워싱턴이 2위라 그랬고, 4위라 그랬고, 2위. 워싱턴이 2위. 애틀란타가 4위. 그 다음에 시카고가 1위에요. 1위. 페이스 1위 팀. 시카고 그만큼 이런 트랜지션 게임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는 오펜시브 레이팅 1위 팀이에요. 2위 팀. 지금 골스한테 뺏겼죠? 골스인가? 누구지? 누구한테 뺏겼지? 보스턴. 보스턴하고 0.1점 차이니까 뭐. 근데 클리브랜드는 올해 애킨슨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공격적인 농구를 너무나 보여주고 있죠. 평균 득점이 122점. 자, 시카고 불스도 평균 득점이 115점입니다. 얘네 둘이 평균 득점만 치면 237점이네. 그죠?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 시카고 홈이었는데 119대 113으로 클리브랜드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날 경기에서 232점 나왔죠. 예. 자, 오늘 모블리하고 알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든 안 나와도 별 상관없고 이 경기 일단 기준점이 굉장히 높아요. 237.5가 주어졌는데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보고 승 핸디는 당연히 클블 쪽으로 가져갔고 아니다. 근데 이거는 핸디는 저는 시카고가 프렌드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시카고는 한번 무너지면 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12일날 붙었죠. 4일 전에 붙었네. 그래도 오늘 클리브랜드 홈이니까 마인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다. 핸디는 못 건드리겠어요. 핸디 9.5에 10.5에요? 10.5. 핸디는 못 가져가겠다. 저는 오바 클리브랜드 승리. 자, 뉴욕 닉스와 브루클린. 자, 뉴욕 닉스 1.09배당. 클렉스턴 결정하는구나. 자, 뉴욕 닉스 5승 6패, 브루클린 5승 7패예요. 도찐 개찐이죠. 승패로 따지면. 뉴욕 닉스가 올 시즌 보스턴과 클리브랜드나 이런 대권을 노리는 팀을 위협할 강력한 다크호스라고 연병을 떨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거 없죠. 칼 앤서니 타운스를 영입하면서 대권을 노린다고 그랬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아요. 턴오버가 너무나 많고 4쿼터 되면 퍼지고 벤치 생산 능력 떨어지고 수비 안 좋고 뉴욕 닉스가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는 뉴욕 닉스 하면은 굉장히 저득점의 수비 탄탄하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4위 팀이에요. 공격 4위 팀. 거기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20위 팀이에요. 공격 좋고 수비 안 좋은 지금 현실이에요. 평균 득점 115점, 평균 실점 111점, 226점이죠.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 약간 좀 지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브루클린. 지난 경기 보스턴한테 139실점 허용하면서 25점차 대패. 그때 보스턴에 이 스위치 오펜스에 완전히 당했죠. 보스턴이 조직력에 완전히 당했어요. 속수무책으로 탈탈 털렸는데 자, 오늘은 클래스턴이 못 나오네요. 클래스턴이 못 나와. 근데 이 경기는 뉴욕 닉스는 저는 핸디를 좀 잘 안 가져가요. 승리도 잘 안 가져가지만 지금 최근 승패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얘네가 일단 주전 의존도 지금 부상자들도 많죠. 부상자들도 많은데 벤치가 나오면은
안 돼. 그래서 주전자원들 의존도가 좀 크다 보니까 4쿼터 되면 좀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핸디 9점은 좀 커 보인다. 그 다음에 어느바 215.5는 저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오바. 닉스가 215.5 최근에 언더난 게 있나? 247, 210, 253, 210, 237, 206, 236, 223 왔다 갔다 하네. 자, 다음. 자, 세난과 레이커스의 대결. 자, 6승 6패 11호 샌안토니오, 7승 4패로 6위를 달리고 있는 레이커스인데, 이 경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기준의 핸디가 3.5밖에 안 될까요?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일단 켈든 존슨하고 데빈 바셀이 벤치에 있으면서 벤치 생산 능력이 좋아지고 있죠. 웬반야마 지난 경기에서 몇 점 넣었어요? 50점 넣었습니다. 3점 8개 포함해서 50점. 2m 23cm가 3점을 8개를 넣었어요. 우리 하승진은 왜 그렇게 못했지? 샌안토니오도 나쁘진 않죠. 가장 강력한 웬반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온 슈팅하드 데빈 바셀이 지난 경기도 17득점 올렸고, 그 다음에 1번을 맡고 있는 크리스폴의 이런 노련함도 있고, 샌안토니오 전체적으로 그렇게 소햄만 좀 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높이도 더 보강이 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멤피스 상대로 르브론 제임스가 또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했죠. 3점 20방을 찼습니다. 레이커스가. 그러면서 승리. 자, 레이커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게, 얘네는 일단 5반을 깔고 가야 되는 팀이에요. 왜냐면 오펜시브 레이팅 5위 팀이에요. 그 다음에 디펜시브 레이팅 25위 팀이에요. 수비가 헐겁습니다. 수비가 매우 헐겁고, 그래서 지난 경기에도 레이커스하고 멤피스 제 주력이 오바였죠. 개오바가 났는데, 수비보다 이렇게 득점으로 승리를 거둔 팀인데 왜 레이커스가 이런 전력, 오늘도 뭐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의 하치무라의 리브스의 디안드로 러셀의 캠 레디시의 뭐 다 나오는데 왜 3.5밖에 안 좋아졌을까? 레이커스는 홈과 원정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팀이죠. 레이커스는 홈에서 71%의 승률, 원정에서는 20%의 승률입니다. 예. 원정에서는 122실점을 허용하고 있어요. 얘 둘 다 백투백 일정이 주어지긴 했는데, 자, 그래도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는 절대 못 가겠고요. 어느 바는 오바 쪽 봅시다. 228점, 227.5, 오바. 그 다음에, 전 그래도 레이커스가 이기지 않을까요? 아무리 원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웬반야마랑 해갖고 발리긴 하겠지만. 자, 다음. 자, 휴스턴과 클리퍼스 대결. 굉장히 좀 색깔이 비슷한 양팀의 대결입니다. 8승 4패, 6승 6패의 대결. 자, 휴스턴은 지난 경기, 오늘 상대하는 클리퍼스, 지금 리벤지 매치죠? 리벤지 매치예요. 이틀 만인가? 그저께 둘이 경기를 해서 휴스턴이 111대 103으로 승리를 거두고 하루 쉬고 다시 리벤지 매치. 자, 이 경기는 일단 클리퍼스가 휴스턴한테 8점 차로 그날 졌는데 왜 졌을까요? 어떤 차이가 제일 클까요? 클리퍼스하고 휴스턴의 가장 큰 차이. 둘 다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뭐 제임스 하든이 이끄는 클리퍼스하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제일런 그린이 이끄는 휴스턴이고, 차이는 뭐냐면 리바운드 차이예요. 클리퍼스에 주바치가 있고 휴스턴에 알프레드 센군이 있는데 리바운드가 지난 경기 그저께 맞대결에서 59대 42였어요. 17개 차이였어요. 그날 클리퍼스에서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기록한 선수가 제임스 하든하고 주바치의 6개입니다. 최다 리바운드 선수가. 휴스턴 같은 경우는 주전 5번 알프레드 센군이 11개, 벤치에서 톰슨이 11개, 벤치에서 타이리스는 10개.
휴스턴은 3명이 다 두 자릿수 리바운드를 기록한 반면에 클리퍼스는 주바치 혼자서 6개를 밖에 기록을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클리퍼스는 오늘도 마찬가지. 이게 노나먹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휴스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높이에서 차이가 너무나 커요. 주바치는 운동 능력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져요. 예. 그러면 제 클리퍼스가 할 수 있는 게 제임스 하든이 이제 뭐 아이솔레이션을 하든지 킥아웃 패스 해가지고 외곽에서 노만 파울이나 크리스턴이나 3점포가 터져야 되는데 그게 뭐 로또죠, 로또. 노만 파울은 어느 정도 되지만 크리스턴은 굉장히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휴스턴 승리. 예, 언어반은 5반은 못 가겠네요. 얘네 둘은. 다음. 자, 뉴올리언스와 덴버의 대결. 자, 갑갑하죠. 이 경기 갑갑합니다. 자, 뉴올리언스 3승 9패. 지난 경기 오클라호마 상대로 88점 내면서 18점 차 대패를 당했어요. 덴버 너게츠 지금 지난 경기 댈러스 매버릭스를 꺾으면서 5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5연승 달리고 있는데 자, 뉴올리언스 봅시다. 야, 암울하죠. 암울해요. 결장자가. 자, 일단 볼 핸들러를 맡고 있는 CJ 맥컬럼하고 디존테 머레이가 결장하죠. 장기 부상입니다. 그래서 1번을 알바라도가 봤는데 알바라도도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1번을 보스턴이 보고 있습니다. 잉그램이 2번을 보고 있고 트레이 머피 3세 있고 자본테 그린이 4번 미시가 5번 이 신인 선수 미시가 5번. 그러니까 주전이 지금 알바라도 없죠. 맥컬럼 없죠. 디존테 머레이 없죠. 자이언 윌리엄스 결장이죠. 그 다음에 그나마 인사이드에서 도움 주는 허버트 존스 결장이죠. 그 다음에 디존테 머레이하고 맥컬럼이 없을 때 2번을 맡아서 어느 정도 득점력을 또 호킨스 부상이죠. 주전 장학금 6명이 다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오클 상대로 오클이 물론 수비가 좋은 팀이긴 하지만 88점 냈죠. 88점. 그 다음에 리바운드 싸움 오클라호마가 어떻게 됐어요? 58대 31, 27개 차이였습니다. 득점 못 올리고 리바운드 안 되고 진짜 총체적 난국인 이런 뉴올리언스고. 자, 덴버를 보죠. 근데 왜 뉴올리언스가 이렇게 바보 같은 팀인데 덴버가 핸디가 2.5밖에 안 되냐? 팀 전력의 70%인 니콜라 요키치가 개인 사정으로 못 나와요. 오늘 뭐 결장합니다. 그러면은 자말 머레이가 복귀를 했긴 했지만 덴버도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다 4번을 맡고는 에런 고든도 결장이고. 그러니까 은나지가 혼자서 5번에서 페이튼 왓슨하고 이런 벤치 멤버들이 이제 주전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문제긴 하죠. 자, 이 경기는 진짜 완전 똥과 오줌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 덴버 보겠습니다. 덴버. 그래도 요키치가 없지만 서버럭이 주전으로는 안 나오니까 지난 경기 근데 서버럭 6점이나 내긴 됐어요. 6점. 야투율도 30%나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서버럭의 활용도가 좀 어느 정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래도 자발머리하고 마포주가 이끄는 이 득점 라인은 전 덴버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배당 대비 좀 꼬름하긴 하다. 1.30. 그래도 덴버 쪽 보겠습니다. 덴버. 자, 오클라호마 피닉스의 대결. 자, 오클라호마 재밌는 팀이에요. 지금 10승 2패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피닉스 9승 3패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자, 얘네들도 지금 뭐 다른 거는 뭐 얘기할 필요 다 없죠. 자, 오클라호마는 일단 빅맨전인 하르텐슈타인하고 홈그랜이 없어요. 이렇게 빅맨 5번 포지션이 없다 보니까 제일런 윌리엄슨이 5번을 맡고 있죠. 지난 경기에서도 5번을 맞았어요. 그날 경기에서 뉴올리언스 상대로 18점 차로 대승을 거뒀어요. 일단 오클라호마는 지금 홈그랜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잘해요. 지난 경기 오클라호마가 뉴올리언스 상대로
리바운드를 엄청 뺏겼어요. 잠깐만. 못 봤다. 다시. 자, 그래서 얘들 극단적인 스몰 라이번 운영하면서 젤런 윌리엄스가 리바운드 5번을 맡고 있는 젤런 윌리엄스가 리바운드 6개밖에 기록을 못했는데 31점 냈어요. 어시스트 7개. 그 다음에 스가가 29점 냈고 벤치 6명이 30득점 냈어요. 물론 상대가 뉴올리언스였긴 하지만 저는 오클라호마는 지금 이런 스몰 라인업으로도 충분히 앞선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상대 앞에서부터 수를 맞게 하죠. 자,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클라호마에 홈그레인이 없는 건 문제인데 피닉스는 더 문제죠. 지난 경기 세크라멘토한테 23점 차로 패배를 당했는데 듀란트가 없어요. 케빈 듀란트가 없다 보니까 공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빠져있고 거기다가 오늘 또 브래들리 빌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3인방이죠.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 케빈 듀란트인데 부커 혼자 남았어요. 둘이 빠졌어. 이러다 보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굉장히 좀 버거워하죠. 오늘은 너키치가 어느 정도 오클라호마 인사이드를 좀 초토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앞선에서는 저는 백코트 라인에서 오클라호마가 훨씬 더 앞선다. 자,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 승마인 보겠습니다. 근데 너키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목 부상 안고 뛰고 있어요.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오클 승마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는 개인적인 하이라이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하고 그 다음에 멤피스. 자, 9승 2패 골스, 7승 5패 멤피스. 핸디는 7.5, 해외는 7.5, 우리나라도 7.5.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골스 어마무시하죠. 자, 골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멜튼이 결장이고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데스몬드 베인하고 브랜드 클락이 출전할 수도 있네요. 그죠? 자모란트는 결정합니다. 멤피스 자모란트는 결정하는데 자, 골스는 일단은 너무 좋은 팀. 뭐 공격, 수비, 리바운드 최고죠. 지난 경기 댈러스 상대로도 리바운드 50대 40이었고 스테판 커리가 37점, 3점씩 5개 포인트 37점. 잭슨 데이비스하고 케본 루니가 20개 리바운드. 그다음에 벤치에서 쿠민가하고 버딜드가 30득점 기록하고 좋습니다. 뭐 얘네도 골스도 지금 저는 근데 골스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드라이먼드 그린이에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드라이먼드 그린인데 드라이먼드 그린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리바운드, 팀 내 리바운드 다 책임지죠. 어시스트 다 책임지죠. 득점을 조금 득점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모든 걸 조율하는 커리가 아니에요. 그린이 다 조율합니다. 그게 좋은 거고. 자,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 레이커스한테 5점 차로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멤피스 좋습니다. 자모란트가 지금 없긴 없지만 그래도 마커스 스마트도 복귀했죠. 그 다음에 자모란트 빈자리 스카트 페펜이 잘 메워주고 있죠. 얘네 둘이 그 지표를 보면은 골스가 오펜시브 레이팅 3위에요. 30개 팀 중에 3위. 멤피스가 7위입니다. 그 다음에 수비도 디펜시브 레이팅이 골스가 4위에요. 멤피스가 5위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페이스 좋습니다. 멤피스가 30개 팀 중에 3위에요. 골스가 7위에요. 그 다음에 멤피스는 30개 팀 중에 슈팅 효율 1위 팀. 굉장히 득점력. 멤피스는 얘네 둘 다 또 가장 좋은 거는 벤치죠. 벤치 생산 능력이 가장 좋은 두 팀이 맞붙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경기는 첫 번째로는 오바 보고요. 두 번째는 골스 승, 세 번째는 저는 멤피스 프랜승. 자, 다음 마지막. 자, 세크라멘토와 미네소타. TV랜드님 60개인데 왜 50개 보냈어? 봐줍시다. 자, 이 경기는 누가 이길까요? 지금 미네소타가 포틀랜드한테 2경기 연속 패배한 미네소타가 정배당이 주어졌다.
어때요? 미네소타. 와,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포틀랜드한테 두 경기를 다 졌다. 치. 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이렇게 미네소타가 정배가 주어졌냐? 첫 번째 이유. 10월 25일 맞대결에서 미네소타가 117대 115로 이겼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크라멘토의 더마드로잔이 결정한다. 말링몽크가 결정한다. 드로잔이 지난 미네소타하고 경기에서 26득점에 8리바운드로 맹활약을 펼쳤는데 이놈이 오늘 못 나온다. 미네소타는 포틀랜드하고 경기하는 것보다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 미네소타의 줄리어스 랜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랜들이 상대 팀의 그 사이즈가 좋은 놈들이랑 맞짱을 뜨면은 줄리어스 랜들이 완전히 바보 되고, 그 다음에 지가 우위에 있는 선수랑 맞짱이 뜨면은 그날은 뭐 20득점, 30득점 기본으로 깔 거예요. 근데 그날 세크라멘토하고 10월 25일에 맞대결해서 줄리어스 랜들이 매치가 키건 머레이란 말이에요. 키건 머레이 상대로 랜들이 우위에 보여요. 그래서 그날 경기에서 랜들이 33득점에 76%의 야투를 보였어요. 내일 오늘 경기는 아마 키건 머레이가 어느 정도, 그 줄리어스 랜들이 어느 정도 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미네소타가 포틀랜드한테 뭐 두 경기 모두 패배하긴 했지만, 근데 고베어 진짜 너무 웃겼어. 포틀랜드 이 에이튼도 안 나왔고 20살짜리 5번 클리언이 나왔는데 탈탈 털렸어, 고베어가. 오늘 사보니스하고 맞대결 할 텐데. 자, 저는 이 경기 미네소타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승리 보고 어느 분은 오바 쪽 보겠습니다. 예. 랜들이 오늘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오늘 12경기 프리뷰를 마치고 낮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빠이빠이.